오늘은 저희 매장 신메뉴 중 제주문 1위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풍미가 좋은 소스거든요. 단순히 레시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요리를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혹시 새로운 소스를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막상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비율은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기 바래요.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제가 레시피 만드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재료나 기본 재료 중 하나를 정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것을 찾습니다. 주재료는 요리의 핵심이 되는 재료로 요리의 주된 맛을 결정짓지만 기본 재료는 주재료를 보완하면서 식감이나 색감 등 맡은 바 역할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주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완할 수 있는 재료들을 선택해 맛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 단계에서 저는 기존에 있는 것에 새로움을 조금 추가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익숙한 걸 조금 낯설게 만들면 고객은 새롭다고 느끼거든요. 이때 익숙함의 비중은 70%가 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료의 상호 보완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재료와 다른 재료의 맛, 식감, 향 등의 특성이 잘 어울릴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단맛과 짠맛, 신맛과 단맛 등 상호 보완적인 맛의 조합이 음식의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미니멀리즘 요리 철학이에요. 최소한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는 미니멀리즘 요리 철학은 어머님께 물려받았습니다. 재료 선택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해요. 불필요한 재료를 줄이고 핵심 재료의 맛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의 정교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재료가 들어간 것보다 주재료와 어울리는 꼭 필요한 한두 가지로 맛을 내는 것이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료의 궁합이에요. 지나치게 많은 재료가 혼합될 경우 각각의 맛이 서로 간섭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맛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해서 주재료의 맛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면 메뉴의 컨셉트를 정하고 핵심 재료를 선택합니다. 주재료의 맛을 보완하거나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재료를 선택합니다. 각각의 재료가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조리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쿡타임이 길어지는 조리 방법은 과감히 포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재료로도 최상의 맛을 내는 레시피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홀그레인 소스는 홀그레인 머스터드와 꿀의 비율이 1:1입니다. 이렇게 만든 홀그레인 소스 50g에 마요네즈 200g과 트러플 오일 10g을 더함으로써 간단하면서도 풍미가 깊은 소스가 완성됩니다. 트러플 오일의 종류가 다양하죠. 가성비 좋은 오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트러플 오일의 차이는 향이에요. 직원들이 맛보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오일은 트러플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메뉴명에 트러플이 들어간 샌드위치라면 이 정도 향은 나야 된다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의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단골 고객에게 소스를 별도로 담아서 보내고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일주일 정도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치면 데이터가 쌓이고 그 속에서 영감을 얻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메뉴입니다. 신메뉴 뉴를 붙이고 한 달이 지나면 판매 수량 통계를 냅니다. 이번 신메뉴 중 판매 수량이 가장 많은 메뉴였습니다. 이렇게 주재료의 맛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간단한 조합으로 완성도가 높은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요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언제 어디서나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맛집을 방문했을 때, 친구와 대화할 때, 지금처럼 유튜브를 보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건축 박람회나 인테리어 관련 박람회에 가서도 요리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곤 합니다.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소재를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인테리어의 색상 조합에서 영감을 받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해 두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로 신메뉴로 만들진 않아요. 대부분 기록한 것을 분류해서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저는 이렇게 저장해둔 아이디어가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것저것 꺼내서 조합을 하고 적용합니다.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작은 재료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식, 반찬, 양념에서 힌트를 얻어 새로운 소스를 개발하거나 조리를 해보는 거죠. 레시피 개발의 중요한 단계는 실험입니다. 주 재료와 기본 재료를 조합하여 실제로 만들어보고 맛을 확인하며 조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재료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저만의 필살기가 있어요. 단골 고객에게 좋아하는 재료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합니다. 당근 라페가 들어간 샌드위치도 고객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메뉴였고요. 할라피뇨가 들어간 매콤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달라는 리뷰를 보고 이번 신메뉴를 만들었어요. 고객이 재료를 추천하면 먼저 주재료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면 기본 재료로 어떤 주재료가 어울릴지 찾아봅니다. 당근 라페나 할라피뇨는 저에게 주재료가 아니었어서 이것에 맞는 주재료를 찾아 신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레시피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직원들과 시식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 레시피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단골 고객에게 신메뉴를 보내고 시식평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 번째, 리뷰가 쌓이는 건 덤입니다. 단골 고객에게 명분 있는 선물을 줄 수 있고요. 진정한 타겟 고객의 찐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레시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든 실험과 조정, 피드백을 반영한 후 최종 레시피를 완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료의 정확한 비율과 순서, 조리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적습니다. 결론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어떤 것이 발견되면 놓치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모아둔 아이디어는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니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